안녕하십니까? 예, 영재, 뭐, 아침 식사하시고 오셨죠? 아침, 점심 다 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지금 비가 와서 그런가요? 자, 오늘 이제 해양경찰학개론 첫 시간인데요. 여기 뭐, 여러분들도 낯설고, 뭐, 저도 낯설고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자, 지난달에 이어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제 책이 2021년도에 나왔거든요. 자, 그 책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개정된 내용이라고 해서 요거 받으셨습니까? 자, 못 받으신 분 있는데 조금 나눠줄 수 있을까요? 자, 못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 자, 세 분, 네 분. 자, 맨 뒤에 있거든요. 자, 우리 뒤에 계신 분 한번 저기 가져와가지고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자, 우리가 첫 시간이라서 조금 이제 뭐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요 앞에도 하나씩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요걸 어떻게 보면 뭐 개정된 내용인데 추록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이 추록이 항상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우리 가지고 오실 때 이 책만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추록이랑 같이 항상 가지고 다닌다. 요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그랬는데 다음 주에 올 때 요거 안 가져와가지고 없는데요. 또 이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도록 이걸 꼭 옆에 같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해양경찰학개론요, 출제 범위가 이게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해양경찰학개론에서 출제될 수 있는 영역들이 최근에 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거든요. 개정된 법 내용. 자, 특히 여기 있는 내용 보면 주로 이제 개정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시간에도 또 뭐 훈령이나 아니면 시행규칙이 또 개정될 수 있거든요. 자, 개정된 내용을 조금 확인해 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틀은 자, 제 책으로 가기를 하겠습니다. 제 책. 자, 해양경찰학개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책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바로 진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양경찰학의 기초. 자, 1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보면 해양경찰의 개념과 종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개념 위주로 한번 볼까요? 먼저 경찰. 자, 경찰의 뜻이 뭡니까? 경찰의 개념. 경찰의 개념 뭐죠? 한번 말해볼래요? 자,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은 이제 말할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경찰의 개념이 뭘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자, 이게 경찰의 뜻입니다. 자, 경찰이란 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자, 그러면 요 경찰의 뜻을 여러분이 읽었잖아요. 그럼 읽고,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해줘야 되냐면, 이 안녕과 질서 유지는 소극적 개념일까요? 아니면 적극적 개념일까요? 요거 구별할 수 있을까요? 소극적이란 말은 현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말입니다. 적극적이란 말은 현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찰 개념은 소극적 개념일까? 적극적 개념일까? 소극적. 그렇습니다. 자, 요게 일단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경찰 개념은 소극적 개념이다. 현상을 유지하는 거야. 자, 현상을 유지한다는 것을 일단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면 자, 우리 해양경찰의 개념 해가지고 개념의 변천. 그러면 개념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과거에는 적극적에서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적극적에서 소극적으로 바뀐 것, 이게 경찰 개념의 변천입니다. 변천. 이렇게 얘기가 될까요? 자, 그래서 그러면 경찰은요, 과거에는 적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소극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소극적으로 바뀌었단 말은 경찰권의 발동은 함부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경찰 적용은 소극적이다 또는 보충적이다. 이런 말로 옵니다. 경찰 작용은 소극적이고 보충적이다. 일단 개념부터 한번 확인해 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찰 개념은 과거에는 적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책을 한번 볼까요? 경찰 국가 시대. 딱 이름도 보세요. 국가라는 말 앞에 경찰이란 말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때는요, 경찰권의 힘이 가장 셀 때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경찰은 소극적인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리. 자, 소극적 의미. 이게 뭐라고? 질서 유지, 치안 유지. 적극적 의미는 공공복리. 두 가지가 다 경찰의 개념에 포함되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절대주의 국가.
자, 절대주의란 말 들어봤습니까? 절대주의 또는 절대국가. 이게 무슨 말이죠? 절대주의란 말은 국가 권력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국민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시대를 절대주의 국가라 그래요. 그러면 절대주의 국가에서는 경찰 개념이 적극적 의미도 있었다. 그런데 자, 그다음부터 자, 18세기 들어와서 이제 법치국가 시대 이렇게 돼 있죠. 자, 계몽 철학, 인권 존중, 권력 분립, 법치주의. 경찰은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로 한정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지만 경찰 개념은 과거에는 적극적에서 오늘날 소극적으로 변천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소극적입니다. 자, 이게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경찰 사무가 이것이 비경찰화됩니다. 자, 비경찰화되는 영역이 생깁니다. 자, 비경찰화 볼까요? 예를 보세요. 자, 위생경찰, 경제경찰, 건축경찰 등과 같은 경찰행정사무가, 행정경찰사무가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한다. 자, 이관하는 현상을 자, 비경찰화라 그러는데, 자, 우리 비경찰화 예를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13페이지. 자, 여기 13페이지 보세요. 자, 비경찰하고 관련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13페이지 오른, 자, 셋째 줄 보면 협의의 행정경찰이란 말 있죠. 자, 협의의 행정경찰 한번 볼까요?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작용과 관련해서 행해지는 경찰작용이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넷째 줄을 보면 비경찰화. 보입니까? 말이 좀 어렵죠? 자, 13페이지 오른쪽에 협의의 행정경찰 앉지 않습니까? 자, 13페이지 넷째 줄 보면 협의의 행정경찰에서 한 일곱째 줄 가면 비경찰화란 말이고 경찰권의 분산. 자, 경찰권의 분산. 자, 경찰권이 분산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오늘날의 경찰 개념은 확대되는 게 아니고 축소되는 개념이 있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위해서 행사할 수 없고 소극적인 치안 유지, 질서 유지를 위해서 행사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비경찰화는 참 다시 한번 보세요. 13페이지 잘 봐라. 자, 도로경찰이나 건축경찰, 식품위생경찰, 철도경찰 있죠. 그러면 여기서 주체가 협의행정경찰은 주체가 경찰일까 경찰이 아닐까? 자, 주체가 경찰이 아니다. 이런 느낌 드나요? 자, 보세요. 도로경찰, 건축경찰, 식품위생경찰, 철도경찰. 이걸 주로 누가 한다고요? 그냥 일반 공무원이 한다. 이 말이야. 경찰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게 이 역할을 떠맡긴다. 이것이 비경찰화. 자, 이 말로 이해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다시 앞으로 와서 차차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경찰 사무의 일부를 일반 행정기관으로 떠넘기는 거, 일반 행정관청으로 떠넘기는 거,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비경찰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찰 개념은 과거에 적극적 의미까지 포함되었다가 지금은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그럼 끝이에요. 요 경찰 개념, 요 하나 기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륙법계 경찰 개념 관련 법령 및 판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경찰 개념은요, 주로 어느 나라에서 발달한 개념일까 하면 이 경찰 개념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발달합니다. 자, 말 어렵죠? 대륙법계. 그럼 여기서 이 대륙이란 말은 뭘 말하냐면 유럽 대륙을 말한다. 유럽. 그럼 어느 나라겠니? 주로 프랑스 아니면 독일. 독일이에요. 그러면 영미법상의 경찰 이러면 이건 정확한 말이 아니야. 자, 우리 경찰 개념은 원래 대륙법계 국가 프랑스나 독일에서 발전한 이론이다. 자, 그러니까 10페이지 그 밑에 두 번째 박스 보세요. 전부 자, 나라 이름 봐봐. 독일, 프랑스. 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독일이에요. 그 다음 또 프랑스, 또 독일. 프랑스하고 독일 이야기만 하고 있지. 영국과 미국은 어디 갔니 하면 영국과 미국은 경찰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다. 일단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우리 경찰 개념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발달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럼 자, 독일부터 봅시다. 자, 독일의 옛 이름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프로이센. 그렇죠? 프로이센 그러죠? 그래서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에서 자, 이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 유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이 정도 딱 읽으면 여러분이 볼 때 경찰 개념을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소극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소극적. 그렇죠.
예전부터는 18세기 아이가 벌써 1794년이니까 이미 경찰 개념이 소극적으로 축소되었다. 이걸 알 수 있대.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랑스의 제와 형벌법전. 자, 제와 형벌법전, 요 이름이에요. 자, 법전 이름이야. 제와 형벌법전을 봐도 소극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공공의 질서, 자유, 재산, 개인의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이렇게 돼 있죠. 자,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 자, 지명 이름이고, 자, 이 크로이츠베르크라는 도시에 있는 전승 기념비의 전망 확보를 위해서 건축 고도 제한을 하는 경찰 명령.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전승 기념비가 너무 이렇게 높이 지어져 있다 보니까 이 고도를 제한하는 명령을 경찰에서 내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경찰이 고도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은 경찰권은 소극적인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만 할 수 있지 적극적인 공공복리, 적극적인 공공복리를 위해서 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이 명령은 무효. 그러면 경찰권 발동은, 자, 다시 보세요. 여기 계속 같은 말 반복되고 있는데 경찰권은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계속 같은 말 반복하고 있죠. 대표적인 독일 판례 뭐가 있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 작용을 적극적으로 보지 않고 소극적으로만 본다.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 경찰권을 발동하면 무효. 요 판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 그냥 넘어가면 되겠고요. 또 그 밑에 자, 독일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돼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면 자, 여기서 쭉 읽어보니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자, 또 보니까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재량이란 말이 나오는데 의무에 합당한 재량. 자, 요 말 봅시다. 의무에 합당한 재량. 자,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우리 재량이란 말이 뭐죠? 재량. 재량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쉬운 말로. 의무에 합당한 재량. 재량은 자유란 뜻이에요. 자유. 그럼 자유하고 의무하고 서로 충돌하지 않나? 자유인데 무한한 자유가 아니고 의무에 합당한 재량. 의무에 합당한 자유. 그러니까 자유가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체가 누군데? 요 재량의 주체. 자, 책을 보세요. 재량의 주체 누구? 네. 경찰관청 아이가 경찰관청. 그렇죠? 경찰은 재량은 있는데 의무에 합당한 재량을 가진다. 그 재량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그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 이 말이죠. 자, 이걸 좀 말을 좀 만들어 보세요. 경찰권이 발동해야 돼. 경찰권이 개입해야 돼. 그 밑에 어떤 단어 나옵니까? 경찰 개입 청구권. 경찰 개입 청구권.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한다. 이 말이거든. 그 대표적인 판례가 독일의 띠토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뭐 구체적 사례를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아, 이런 판례 있다. 뭡니까 하면 이 띠톱이라는 게 뭐냐면 연탄 공장이 독일의 주택가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제 공장이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연탄 공장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죠. 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경찰권 발동을 요구했어요. 이걸 경찰 개입 청구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경찰 개입 청구권을 발동한다는 말은 뭐죠? 그 공장에 대해서 영업을 중단시키는 거지. 그죠? 영업 중단 또는 공장 폐쇄 요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경찰 개입 청구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경찰의 개념은 과거에 적극적에서 소극적으로 바뀌었어.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행사돼야 돼. 그리고 이 경찰권 발동은 일단 경찰관청한테 자유가 있어.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의 개념은 의무에 합당한 자유. 의무에 합당한 자유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위반해서는 안 돼. 위반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시민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경찰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 경찰권 발동을 요구할 권리.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경찰 개입 청구권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 개입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찰 개입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자, 나중에 또 우리가 볼 기회가 있습니다. 볼 기회가 있는데
일단 그러면 10페이지에서 일단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첫 번째 경찰 개념, 두 번째는 자 만약에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법 이름 있죠. 프로이센 일반란트법부터 독일의 티토 판결까지 요거를 나열해 놓고 순서대로 나열해 볼래?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시대순으로 또는 이런 법조항들의 공통점 뭐죠? 경찰 작용은 소극적이다. 소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독일의 판례가 두 개가 있다. 자, 판례 이름 기억해 볼까요?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 그 다음에 독일의 티토 판결. 두 가지 판례가 있다. 판결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충분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공부할 내용은 형식적 의미의 해양경찰,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 자, 이제 경찰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나누어 볼 겁니다. 자, 이 나누는 개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서 이게 형식적 의미예요. 자, 실질적 의미는 어떻게 그릴까? 실질적 의미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실질적 의미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는 일치할 수도 있지만 불일치할 수도 있다. 일단 요거 하나 아시고. 그럼 나누는 기준. 그 기준이 뭐예요? 하면 자, 우리 11페이지 봅니다. 자, 실정법상 해양경찰 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이런 말 있죠. 권한 또는 조직 또는 주체 이런 말 쓸 수 있거든. 형식적 의미가 뭐죠? 하면 권한 또는 조직, 주체에 따른 분류 뭐 이런 거거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썼지만 제일 제가 볼 때 이해하기 쉬운 것은 주체에 의한 분류. 이게 가장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 뭐 해양경찰이지만 제가 줄여서 경찰이라고 하겠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해양경찰 무슨 말이죠? 주체가 해양경찰이다 이 말이야. 해양경찰이 하는 모든 일, 경찰이 하는 모든 일을 형식적 의미라고 한다. 형식적 의미는 경찰이 하는 모든 일, 주체가 경찰. 그러면 실질적 의미는 뭘까? 실질적 의미는 요거는요. 실질적 의미는 요거는 성질, 내용, 작용 뭐 이런 거야. 성질이나 내용이나 작용이 경찰 작용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경찰 작용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요거 한번 해봅시다. 형식적 의미는 너무 쉬워. 형식적 의미는 제복을 입은 경찰이 하는 모든 활동이 다 형식적 의미야. 제복을 입은 경찰이 하는 모든 행위. 형식적 의미. 자, 그러면 실질적 의미는 뭘까요? 하면 성질, 내용, 작용. 여기서는요. 성질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성질. 그러면 경찰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이거잖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게 그 성질이야. 그러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말은 경찰이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당연히 국민을 상대로 하지. 그렇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가 여러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일반 통치권이다. 이렇게 말한다. 일반 통치권에 근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일반 통치권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 자, 우리 경찰이지만 제가 그냥 편의상 국가라고 표현할게요.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통치권을 행사하죠? 하면 통치권을 행사해서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한다. 그리고 이 명령 강제를 또 다른 말로 권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단어들이 보이면 이것은 실질적 의미를 말한다. 실질적 의미를 말한다. 그 별게 없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 실질적 의미는 봐라. 실질적 의미는 주체를 묻지 않지. 주체를 묻지 않는다. 주체를 묻지 않고 일반 공무원이 하든 경찰이 하든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고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행위가 실질적 의미다. 그렇다면 자, 우리 해양경찰이 하는 일은요. 자, 해양경찰. 제가 해양경찰이 하니까 주체가 해양경찰이야. 해양경찰이 하는 일은 여기하고 여기 두 개밖에 없지. 여기는 해양경찰 안 한다.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거야. 구별됩니까? 그리고 이 두 개의 공통점 뭐지? 공통점은 권력적 작용.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야.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찰의 개념을 형식적으로 본다 이 말은 이거는 원래 경찰관이 하는 일이 모두 다 형식적 의미야. 그런데 실질적 의미까지 포함시켜 버리면 경찰 개념은 확대됩니까? 축소됩니까? 확대되지. 그러면 경찰 개념이 확대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경찰 작용으로 연구 대상이 늘어나겠죠. 이 연구 대상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학자입니다. 학자.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학문상 개념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학자들이 좋아하는 개념이야. 학자들은 주체가 경찰이 하는 일은 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이거는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거. 당연히 경찰 작용 맞잖아. 맞으니까 경찰 작용의 의미를 실질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학자들이 쓰는 용어라고. 학자들이 이걸 즐긴다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는 어디서 논의했을까요? 여기죠. 여기. 대륙법계. 프랑스와 독일. 프랑스와 독일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 자, 우리 책을 볼까요? 먼저 형식적 의미. 자, 형식적 의미 하면 여기 경찰 제복을 떠올려. 경찰관이 하는 모든 일이야. 경찰 제복을 떠올린대. 주체가 경찰이야. 그래서 실정법에 자, 우리 예를 볼까요? 정부조직법, 해양경찰법, 해양경비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해양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자, 그다음에 뭐 역사적, 제도적 또는 실정법상, 조직법상 개념이야. 자, 그래서 주체가 해양경찰이면 자, 보세요. 주체가 해양경찰이면 형식적 의미의 해양경찰이야. 그러면 해양경찰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보경찰도 하고 사법 또는 수사경찰도 다 포함된다. 왜? 해양경찰 제복만 입고 있으면 형식적 의미다.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했다 그랬죠? 자, 권한 또는 조직, 주체. 권한, 조직,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게 동그라미 2번. 자, 그리고 뭐 범죄 수사 뭐 계속 봅니다. 정보, 보안, 외사, 경비, 안전과 등과 구조, 군안 등 비권력적 활동도 형식적 의미의 해양경찰. 그러니까 해양경찰은 자, 권력적 작용도 하지만 비권력적 작용도 한다 이 말이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아마 좀 헷갈릴 텐데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 여기를 기억이라 그러고 여기를 리얼이라 그러고 이걸 디귿이라 할게. 그럼 이 기억은 주체가 누구죠? 해양경찰이지. 그렇지? 주체는 해양경찰이야. 그럼 해양경찰이 하는 작용, 그 성질은 자, 권력적일까 비권력적일까? 아, 권력적은 노란색. 정신 나갔다 지금. 혹시 생명 있습니까? 빨리 환불해 가세요. 생명은 해양경찰 안 되죠? 안 되는 거 아이가? 제가 알기로는 생명은 일반 경찰도 이게 신체 검사에서 자꾸 이게 엄격히 심사를 하던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생명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한 종류의 생명은 신체 검사에서 탈락시키면 안 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찰청에 여러 번 그 지시를 내렸거든요. 시정 지시 이런 걸 내렸는데 이게 경찰이 안 따라요. 안 따르고 그렇고 해양경찰은 그런 논란 자체가 없던데 논란 자체고 제가 볼 때는 알아서 이제 수험생들이 자신의 신체가 조금 불편하면 이제 지원 안 하는 걸로 뭐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죠? 자 이거 무슨 색? 노란색은 뭐? 권력적. 그러면 기억은 권력적입니까? 비권력적입니까? 비권력적. 그렇지. 그렇게 하셔야죠. 비권력적. 자, 이해됩니까? 해양경찰이 비권력적 작용을 한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해양경찰인데 제복 입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할머니가 리어커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어디 할까요? 가서 밟아줄까요? 안 되겠죠? 그분 이렇게 세우고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지각하더라도 맞나요? 좀 도와드려야지. 해양경찰이 하는 비권력적 작용. 또는 애가 길을 잃고 울고 있어요. 네가 해양경찰 제복을 입고 있다. 어떻게 할까?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만 울고 씻고 자라 이렇게 말할까요? 자, 도와줘야 되겠죠. 비권력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니은 뭘까? 자, 말해주세요. 주체는 그렇지. 빨간색은 다 주체가 해양경찰이잖아. 그렇지? 자, 주체가 해양경찰이다. 해양경찰이면서 자, 이거 권력적이야 비권력적이야? 자, 노란색은 다 권력적이었다. 그죠? 권력적이다. 자, 권력적이라는 말이 어려운 사람은 자,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한다.
일방적으로 명령 내리고 강제로 의무를 부과하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디귿. 자, 디귿은 누구지? 일단 공무원, 일반 공무원이지. 해양경찰은 아니야. 그렇죠? 일단 주체는 이렇게 쓸게요. 주체는 해양경찰이 아니야. 주체는 해양경찰이 아닌 다른 공무원들이야. 자, 권력적일까 비권력적일까? 권력적이지.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해양경찰에 활동하면 빨간 동그라미를 말해. 빨간 동그라미. 그렇지? 안 그렇나? 해양경찰이 하는 일이 빨간 동그라미 아이가 기업관이연. 그런데 디귿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의 개념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경찰 개념을 좀 넓혔다고. 기업 위험만 있는 게 아니고 디귿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주체는 해양경찰이 아니야. 자, 책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 1번. 해양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한다. 이거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소극적이다. 그렇지? 소극적. 아니, 지웠잖아. 지웠는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된댔잖아. 오늘날의 경찰 개념은 적극적 개념까지는 안 된다. 소극적이다. 적극적에서 소극적으로 변천되었다. 요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두 번째. 자, 의원 경찰이나 법정 경찰, 요는 우리 이 경찰 작용에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봐라, 이론적, 학문적인 관점. 이론적이고 학문적. 학자들이 이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동그라미, 자, 내용 봅니다.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이야.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의 권력작용도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 될 수 있다. 요게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경찰 조직이 아닌데 경찰 작용할 수 있다 없다? 자, 다시 경찰 조직이 아닌데 경찰 작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건 무슨 뜻이지? 실질적 의미로 보면 이것도 경찰 작용에 포함된다. 실질적 의미. 경찰이 아닌데 경찰 작용할 수 있나? 할 수도 있지. 실질적 의미. 다만 뒤에가 뭐겠지만 법의 권한을 부여받아야 되겠죠? 법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성질, 작용을 기준으로 하고 학문적으로 정립되었다. 학문적으로 정립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마찬가지야. 해양경찰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의 작용도 비권력적이면, 자 봐라, 해양경찰이 아닌데 비권력적이야. 해양경찰이 아닌데 비권력적이면 디귿에 포함되나 안 되나? 안 되지. 니은에 포함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실질적 의미가 아니지. 자, 말장난 같은데 잘 보세요. 자, 이 디귿은 뭘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에서 의미는 주체는 해양경찰이 아니지만 권력적 작용을 말해. 근데 해양경찰이 아니면서 비권력적이라면 그러면 실질적 의미에 포함이 안 되지. 포함이 안 돼. 자, 3번 볼까? 일반 행정기관의 작용도 비권력적 작용은 실질적 의미가 아니다 돼 있잖아. 이다 아니고 아니답니다. 구분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에서 1번하고 3번, 요 1번하고 3번을 잘 봐야 돼. 그래서 독일에 있는 학자들이 이 개념을 만들어냈거든. 그래서 독일 행정법학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 학자들이,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개념을 추상화해서 만들어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만약 내가 출제위원이다. 제가 출제자라면 이 박스에서 제일 중요한, 제가 시험에 내고 싶은 거는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의 내용에서 1번하고 3번. 저 같으면 1번하고 3번 가지고 문제 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설마 형식적 의미는 별로 낼 게 없어. 왜? 주체가 해양경찰, 제복 입고 있으면 다 해양경찰이야. 형식적 의미는 만족시켜. 그러니까 결국 실질적 의미에서 주체는 해양경찰이 아닌데 권력적 작용을 하면 이거 해양경찰로 봐줄 수 있다. 실질적 의미. 하지만 해양경찰도 아닌 것이 비권력적으로 해. 그럼 그거는 실질적 의미에 포함되지 않아.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봤고요. 자, 우리 지금 뭐 했냐면 첫 번째 경찰의 개념. 자, 두 번째 경찰 개념에 대한 법령과 판례, 그리고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경찰의 개념이 뭐라 그랬죠? 또 까먹었다 이거.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야? 소극적. 자, 요게 이제 키워드야. 우리 경찰 개념은 소극적으로 발동돼야 돼. 자, 그러면 자, 이번에 또 물어볼게요.
안녕이 뭡니까? 자, 우리 친구랑 만나서 놀다가 헤어질 때 뭐라 그러죠? 안녕. 경찰이네. 자, 어이없죠? 자, 안녕이 무슨 뜻인데? 자, 무슨 뜻으로 안녕했어요? 앞으로 볼 일 없다, 안녕. 맞습니까? 또 보자. 또 보자, 안녕이에요. 그 안녕이 뜻이 뭐냐고요? 안녕이 뜻. 다음에 또 보자. 맞죠? 우리가 헤어질 때. 또는 만났을 때도 안녕하죠. 안녕? 이렇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안녕이 뭡니까? 이 안녕이 경찰 개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안녕이 뭐예요? 하면, 안녕은 이 안자가 편안할 안자, 영자도 편안할 영자. 이게 편안하다 이 말이야. 편안할 안, 편안할 영 이렇게 돼요. 안녕하세요. 무슨 말이죠? 그동안 편안했습니까? 이 말이죠. 그동안 편안했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언제 편안하다고 느낄까? 자, 지금 저 처음 봤죠? 편합니까? 편하다고요? 제 이야기 할게요. 제가 오늘 이분을 처음 봤죠? 저는 불편해요. 처음 봤잖아. 이분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안 그래요? 이연의 남자친구일 수도 있잖아.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사람이 편하다고 느낄 때는 현 상태에 큰 변화가 없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자, 만약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그분과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를 만납니다. 편안합니까? 그거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말이 좀 이상하다. 편안하단 말은 현 상태에 변화가 없는 게 편안한 겁니다. 이게 경찰의 목적이에요. 경찰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현 상태 유지. 자, 그런데 이 편안한 것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권력이 있어요. 권력이. 무슨 말이냐면 이 편안함을 방해하는 색들 있잖아. 그걸 뭐라 하냐면 공공의 위험. 공공의 위험이란 단어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어디냐면 자 14페이지 보세요. 자 14페이지 보면 양가로 2번 반가로 1번 뭐 위험 방지란 말이 나오죠. 위험이란 단어 나오잖아. 그리고 그 밑에 봐라. 공공의 안녕. 안녕이란 말이 또 나오지. 그렇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 뭐라고? 위험이라고. 위험. 그러면 그 위험을 방지하는 게 경찰의 목적이라고. 그럼 경찰의 목적은 뭐야?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라고. 이 단어들이 연결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이긴 한데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1페이지 가서 이제 경찰의 종류 볼까요? 자, 행정해양경찰과 사법해양경찰. 자, 여기서는 양가로 1번 보니까 행정과 사법이란 말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본 적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 자, 지금 보니까 행정해양경찰, 사법해양경찰 이런 말 있잖아. 행정과 사법. 그럼 이건 뭘 말해? 요 동그라미 뭘 말하죠? 삼권분립 또는 권력분립. 자, 권력분립 중에서 여기서는 삼권분립을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 돌려보세요. 삼권분립을 최초로 창시한 사람 누구죠? 이건 뭐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권분립, 권력분립을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 누굽니까? 뭐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다들 뭐 중고등학교 때 놀았습니까? 이 사람 아닙니까? 몽테스키에. 네? 몽테스키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몽테스키에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하면 프랑스 사람이거든. 자, 그럼 다시 봅니다. 자, 행정해양경찰, 사법해양경찰. 요거는요, 삼권분립하고 관련돼. 삼권분립. 그 삼권분립의 창시자 몽테스키에 어느 나라 사람? 프랑스 사람. 그러면 행정해양경찰, 사법해양경찰은 어디서 시작됐겠니? 프랑스에서. 자, 물론 이제 요 자체를 그냥 프랑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외우면 되는데 요게 어원이 그렇다 이 말이야. 자, 요거는 프랑스에서 건너온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행정해양경찰이 먼저 보자. 자,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사회의 공공질서 유지, 뭐, 안녕을 유지한다. 이 말이고요. 일반 통치권에 의거해서. 자, 그리고 이 행정해양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
자, 실질적 의미. 자, 보입니까? 니은과 디귿. 니은과 디귿을 말한다. 저 보세요. 이게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 자, 그리고 행정법규를 적용하고 현재 장래의 사태에 대해서 발동합니다. 그게 비해서 사법.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 사법이란 단어. 이거 한번 볼까? 이게 무슨 말이고?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사법. 무슨 말이지? 네? 사법이 뭡니까 하면 자 오른쪽으로 오세요. 자 우리 11페이지 오른쪽에 보세요. 범죄 수사, 범인 체포를 위해서 행해지는 통치권의 작용이 사법작용이거든. 물론 좀 더 있어. 이 사법은 범죄 수사, 범인 체포만 있는 게 아니고 등대 있잖아. 그 외에도 뭐라노? 재판해야지. 형사재판. 형사재판에서 얘를 처벌해야지. 이 일련의 과정 전체를 사법이라고 그래요. 사법. 그러면 사법해양경찰 요거는 주체가 누구죠? 주체가 해양경찰이지. 자, 사법은 권력적일까 비권력적일까?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체포하고 재판을 할 건데 비권력적일까 권력적일까? 권력적인 게 많겠지. 물론 수사 중에는 일부 비권력적인 수사도 있어. 하지만 주체는 해양경찰이 해야지. 그 말 이해되나요? 사법 해양경찰은 형식적 의미라고. 형식적 의미. 자, 다시 행정해양경찰은 요거는 실질적 의미를 말해. 행정해양경찰은 실질적 의미. 해양경찰이 할 수도 있지만 해양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이야. 자, 다시 행정해양경찰. 자, 행정해양경찰은 실질적 의미하고 관련되고 사법은 주체가 해양경찰이 돼야 돼. 그죠? 사법은 주체가 해양경찰이 된다. 형식적 의미하고 관련돼. 자, 물론 이 내용을 외울 수도 있지만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해를 해보면 돼. 자, 이렇게 정리됩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법해양경찰 형사소송법이 적용을 해요. 그리고 과거 사태, 이미 범죄가 일어난 뒤잖아. 과거 사태에 대해서 작용하는 것이 사법해양경찰이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부터 좀 쉬워. 이제 지금 여태까지 좀 어려웠어. 왜냐하면 여기 형식적 의미, 실적 의미는요. 이 들으면 그럴듯한데 이게 또 네가 복습하려면 또 헷갈리거든. 자, 그래서 주체하고 성질 나누어서 봅니다. 자, 그다음부터 쉽다. 자, 예방과 진압. 자, 예방이 뭔데? 범죄가 발생하기 전이지. 범죄 또는 범죄 위험이 발생하기 전이야. 발생하기 전. 그 예를 보세요. 기상이 나쁠 때 선박 출항 통제, 예방 순찰, 총포 지급 제한, 만취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그럼 만취자는 얘는 범죄 피해자가 될까 가해자가 될까? 둘 다 되지. 둘 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이에 대한 예방. 그다음에 광견 사살. 자, 이것도 예방적 조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견이 사람을 물기 전에 사살하면 예방적이고 얘가 사람을 물고 있는 거를 사살하면 진압이지. 이건 좀 사항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광견 사살은 광견이 사람을 해치기 전에 미리 사살해 버리는 거. 요거 예방이다. 그다음 이제 진압. 자, 진압은 범죄가 이미 발생했어. 범죄가 이미 발생했으니까 이미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진압을 하고 그리고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고 이게 진압이다. 어렵지 않죠? 범죄 전, 범죄 후.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질서해양경찰과 봉사해양경찰을 했는데 질서해양경찰은 요거는요. 질서를 유지하려면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질서 유지하는데 비권력적으로 해서 말 듣겠습니까? 안 듣지. 안 그래요? 권력적으로 해야지. 명령 강제. 자, 이거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 혹시 중고등학교 때 우리 거의 다 뭐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남고등학교에서 뭐 이렇게 줄 서라 이러면 애를 섭니까? 다른 사람 야 줄 서 이러면 줄 섭니까? 안 쓰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데? 저 때는 이랬는데 맨 앞에 있는 놈 이걸 그 차요. 맨 앞에 있는 놈을 발로 차. 한 때려. 그러면 알아서 줄 서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 없어요? 저 때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명령 강제, 권력적 이렇게 하면 말 듣거든. 그럼 이게 뭐냐면 요거야. 질서해양경찰. 질서해양경찰은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 강제력을 수단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예를 보세요. 범죄 수사, 다중범죄 진압, 경찰 처분, 경찰 강제, 즉시 강제 있는데 자, 이번에는 경찰 강제 요 말을 봅시다. 자, 경찰 강제는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요거는 강제 집행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즉시 강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다시 볼 건데 어쨌든
경찰 강제는 강제 집행도 있고 즉시 강제도 있다. 요 단어를 일단 기억해 줍니다. 나중에 다시 논다. 자, 그 다음에 봉사경찰로서, 이 봉사경찰은 다 뭐 서비스 계몽 지도 전부 비권력적이죠. 그죠? 그렇다면, 자, 그럼 제가 문제 내겠습니다. 요 그림 보고 질서경찰, 봉사경찰, 기억, 니은, 디귿 연결할 수 있을까? 질서경찰, 뭔데? 권력적인 작용이잖아, 경찰이. 뭐죠? 그렇지. 니은이 뭐라고? 질서경찰이지. 그렇죠? 니은이 질서경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편의상 그냥 써볼게요. 질서경찰. 그럼 기억은 뭔데? 비권력적으로 하는 거지. 비권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또는 뭐 임의적으로 협력을 해준다. 뭐 이런 거야. 요거는 봉사경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봉사경찰.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 말이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네 번째. 자, 세 번째 그 봉사경찰에서 예를 보세요. 순환구호, 해수욕장 안전관리, 그 다음에 생활안전지도, 청소년 선도, 그리고 교통정보 제공, 그리고 항포구 순찰 이런 거 있죠. 자,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세요.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평시는 말 그대로 평상시고 비상은 국가비상사태. 자, 이 국가비상사태에 적용되는 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합방위법입니다. 물론 개헌법도 있는데 이건 우리 공부 대상이 아니거든. 아니고 통합방위법. 자,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329페이지. 자, 28페이지 한번 봅시다. 328페이지. 자, 328페이지 보면 통합방위라는 단어 보입니까? 자, 두 번째 칸에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뭐 적이라고 하면 뭐 북한도 되고 아니면 중국, 일본, 자, 이웃나라 다 되겠죠. 자,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국가를 방위하는 것. 이게 통합방위. 자, 지금 328페이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 통합방위는 종류가 몇 개입니까 하면 세 가지. 통합방위 사태라는 말을 쓰는데 세 가지 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갑종, 을종, 병종. 자, 지금 바로 외웁니다. 자, 좀 힘들어도 통합방위 사태란 갑종 사태, 을종 사태, 병종 사태로 나뉜다. 갑을병으로 나뉜다 이 말이야. 우리 보통 한자어에서 갑을병 이게 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거잖아. 갑종하면 요거 첫 번째, 을종 두 번째, 병종 세 번째. 언제가 제일 위험할까? 갑종이지. 그렇죠? 한번 볼까요? 갑종 사태는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대량 살상 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 사태. 그 지휘권자 누구지 보세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 이렇게 돼 있죠. 자,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 그럼 통합방위본부장은 누군데? 하면 오른쪽에 둘째 줄. 자, 지금 바로 외우세요. 오른쪽 페이지 둘째 줄 뭐라 돼 있노? 자, 색깔 입혀놨죠? 합동참모의장. 합동참모의장이 된다. 자, 다시 왼쪽으로 와서 을종사태 봅니다. 자, 을종사태는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 도발하여 단기간 내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서 지역군사령관. 자, 지역군사령관의 지휘 통제에서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해야 할 사태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자, 병종 봅시다. 병종 보면 침투 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 적이 침투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자, 시험 문제. 자, 시험 문제를 잘 보니까 시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서 지휘권자 봐라. 지휘권자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 또는 지역군사령관 또는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 그러면 해양경찰청장 포함되어 있나 안 돼 있나? 안 돼 있지. 그 시험 문제는요. 여기다 갑종, 을종, 병종에다가 해양경찰청장을 자꾸 끼워 넣어. 그럼 틀린 말이지. 해양경찰청장은 주체가 되지 못한다. 주체가 되지 못하지만 시도경찰청장은 병종 사태에 대해서 지휘권자입니다. 요거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요걸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것. 자, 그럼 다시 책으로 와서 자, 통합방위 사태 아까 328페이지에서 봤고요. 자, 여기서 사실관계 한번 보세요. 자, 통합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함대사령관이 관할 행에서 하는 여러 가지 권력적 작용이겠죠.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함대사령관이 지휘권자는 갑종, 을종, 병종 중에 뭐였지? 자,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 다시 보세요. 328페이지. 지금 이거 기억 안 나면 네가 책을 본 게 아니야. 책이 니를 보고 있는 거야.
이 기억나야 됩니다. 자, 누구죠? 병종 사태 봐라. 함대 살인관 있잖아. 병종 사태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과연 집중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방금 이게 하나의 징표가 돼요. 함대 살인관이 병종 사태 집권자 이게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본 사람도 있잖아. 내가 집중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국가해양경찰과 자치해양경찰. 다시 12페이지 와서. 자, 우리 국가해양경찰은 말 그대로 주체가 국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설립 관리를 국가가 하는 거야. 그럼 비용 부담도 국가가 하겠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국가해양경찰, 무슨 말이야? 국가가 월급 준다, 이 말이야. 국가가 월급 주는 거야. 그러면 국가가 월급 주니까 이거는 강력한 법 집행하고 관련돼요. 왜요? 국가라는 하나의 조직체가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죠.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겠지. 안 그래요? 이런 개념이 국가경찰이라고. 말 됩니까? 자, 전국적인 어떤 통제를 가는 거야. 그래서 통계 자료도 전국적인 통계가 바로 오겠죠. 거기에 비해서 자치해양경찰은 뭘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월급 주는 거야. 지자체가 월급 줘. 그러면 월급 받는 그 자치경찰 입장에서는 요거는 주민들 편의를 봐야 돼. 왜? 주민들이 월급 주는 거야, 결국. 안 그래요? 자치경찰. 이 자치경찰은 요거는요, 주민들의 어떤 인권하고 관련돼요. 주민지향적인 봉사활동이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주민들을 돌보는 게 자치경찰이야. 그러면 이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경찰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왜? 전국적으로 통일적이지 않거든. 자, 그렇다면 국가경찰이 좋습니까? 자치경찰이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주민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이 좋아요. 하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국가경찰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겠죠. 안 그래요? 또 대규모의 어떤 위험으로부터는 국가경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입니까? 자치경찰입니까? 하면 둘로 나눠야 되죠. 육경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다. 그래서 육경은 자치경찰제 도입. 근데 해양경찰은 아직 국가경찰. 해양경찰은 아직 국가경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여섯 번째,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자, 먼저 보안경찰은 그 자체로 독립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자체가 독립이야. 자, 그러면 다른 행정작용과 수반됨이 없이 이루어지는 거, 그 자체가 독립적이다. 예를 봅시다. 교통경찰, 해양경찰, 풍속경찰, 생활안전경찰 이런 건데요. 그럼 여기서 풍속경찰 할 때 풍속이 뭐지? 자, 제가 과거에는 이런 단어들을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좀 풍속이 뭐예요? 풍속. 자, 풍속이란 말은 그 사회가 옛부터 내려오는 관행적인 어떤 활동 이런 개념이야. 풍속. 그럼 풍속 영업은 또 뭐고? 풍속 영업. 이런 말도 있겠죠. 풍속 영업. 그리고 이 풍속 영업을 단속하는 주체. 풍속 영업을 단속한다. 이걸 뭐라 그래? 풍속 경찰이라 그래. 자, 그러면 우리 풍속 영업 예를 한번 들어볼까? 뭐가 있을까? 모르겠나요? 여러분이 잘 가는 데 있잖아. 단란주점. 잘 안 갑니까? 단란주점. 또 아니면 오락실. 또 아니면 안마방. 이러면 말이 이상하네요. 자, 요런데. 요게 풍속 영업이야. 딱 보니까 알겠죠? 그럼 풍속 영업은 미성년자 들어갈 수 있는 데입니까? 못 들어가는데. 미성년자 못 들어가고 성인들이 자신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소 있잖아. 이걸 풍속 영업이라 그래요. 그 풍속 영업에 대해서 경찰이 단속해야지. 그렇죠? 그럼 단속할 때 뭘 어떻게 단속하는데? 당연히 경찰 제복 입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경찰 제복 입고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 보안경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협의의 행정경찰 볼까요? 다른 행정작용의 부수에서 이루어진다 돼 있죠. 자, 다른 행정작용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보세요. 요거는 주체는 경찰일까, 경찰이 아닐까? 경찰이 아니라고. 주체는 경찰이 아니야. 주체는 경찰이 아니고 경찰권을 다른 행정기관에 넘긴 거. 보통 이관시켰다, 분산시켰다 이런 말 하거든. 자, 그러면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해서 그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걸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지금 우리가 1시간 동안 뭘 했냐면 주로 개념 위주의 학습을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 경찰이란 단어하고 공공복리란 단어가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되면 안 되지. 공공복리는. 자, 우리 경찰작용은 소극적이어야 된다. 자, 적극적이어서는 안 돼. 그러면 소극적이다. 이게 뭐죠? 아까 했잖아. 공공의 안녕, 편안하다. 안녕과 질서 유지. 이런 뜻이다. 자, 근데 적극적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공공복리. 여러분이 공공복리란 말은 이 복리가 뭔데 또 복리? 자,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엄마가 한 달 내내 고기 반찬 안 해주고 풀만 줘요. 엄마한테 한마디 하세요. 자, 영상편지. 엄마한테 한마디. 엄마. 사랑해.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엄마, 우리 복리가 너무 형편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나? 복리가 뭐냐면 삶의 질이 너무 형편없다. 내가 초식동물도 아니고 풀만 좀 어쩌는데 고기 좀 해주세요. 복리를 좀 높여주세요. 그런데 결론, 경찰은 적극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복리하고 상관없다. 삶의 질하고 상관없다. 자,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다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보세요. 10페이지. 자, 10페이지를 넘겨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에서 자, 봐라. 자, 건축 고도 제한. 자, 건축 고도 제한하면 이게요.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거 아니야. 요걸 또 이해 못 하대. 아니, 네가 개인주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옆에 갑자기 이상한 기념비 같은 아주 높은 기념비가 올라가가지고 나의 조망도 가리고 햇빛도 가리면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 안 그래? 그럼 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이 고도 제한 명령 내릴 수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이 발동돼서는 안 돼.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발동돼서는 안 돼. 적극적 목적으로 발동돼서는 안 돼. 이게 결론이야. 자, 결론 낸데. 자, 오늘 1시간 동안 공부했는데 경찰은요, 소극적인 거야. 질서 유지야.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현상을 유지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는 안 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기존의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내가 더 잘 살게 해줄게, 이건 아니라고. 이건 정치가 할 일이야. 경찰이 할 일이 아니라고. 구별됩니까?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해양경찰의 임무와 관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